오늘은 개별 종목 발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로엠이고 시가총액은 6월 5일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략 1조 2천억대.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는 ESL의 성장 기울기가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실적이 정말 파워풀하게 나왔던 게 전자부품 사업부가 엄청나게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ICT 사업부가 거의 다 ESL인데 ESL이 이제 실적이 너무 잘 나오면서 이제 1분기에 500억을 넘었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ESL이 요즘 왜 이렇게 잘 되냐 그 얘기를 밑에서 해볼 거고, 그리고 OPM도 따지면 지금 ICT 사업부 마진이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매출이랑 영업이익 성장도 하면서 마진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물론 1분기 이 16%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고객사들이 빨리 ESL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인플레로 인건비도 오르는 것에 따라서 이제 ESL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등 좀 업황이 좀 좋다는 좀 정황들이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전자부품 사업부가 굉장히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영업이익 비중은 ESL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ESL 영업손익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다. 그리고 ESL이 결국 뭐 실적이 왜 잘 찍히냐, 그래서 대형 컬러 등 이제 단가가 높은 제품들의 매출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크기가 더 커지는 것들, 그리고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거나 컬러에서 더 많은 컬러로 바뀌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원재료도 지금 공급도 안정화되면서 PQC 전체적으로 괜찮다. 그래서 마진이 좋아진 거겠죠. 그리고 경쟁사 이마고 태그를 얘기해 볼 건데, 여기가 지금 업계 1위고 솔로엠이 지금 2위인데 여기는 지금 월마트 수주 때문에도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스카이 로켓을 계속 쏘고 있고요. 복잡하게 읽지 않고 간단 요약을 해보자면 엄청 잘 되고 있다. YOY로도 뭐 30%씩 올라가고 뭐 이런 엄청 잘 되고 있으니까 수주도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코멘트를 또 따와 봤는데, 인플레이션 시대의 비용 절감 솔루션인 동시에 옴니 채널의 핵심 툴, 그리고 리테일 산업의 채택률이 여전히 10%에 불과. 그러니까 이번 실적 훌조와 월마트의 공격적인 투자는 이에 대한 증거이다. 이러면서 ESL이 호황이다 라는 얘기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ESL은 왜 호황이냐, 솔레임도 또 코멘트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일단 기울기 자체가 좀 올라갔다. 그리고 3사가 이제 글로벌 3사가 솔렘, 이마고테그, 프라이서가 있는데 솔렘이 많이 치고 올라왔다. 오히려 프라이서가 조금 떨어졌다. 우리 잘 되고 있다. 이런 또 기사가 있고요. 통신 기술 생각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통신 속도가 중요하고 배터리도 더 많이 늘리면 좋고, 수명을 소프트웨어 효율성이 있으면 좋고, 이 이마고 태그가 이 소프트웨어에 조금 강점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클라우드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분기 전망도 좋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상고하저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ESL이 유럽에서 시작했지만 베트남,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ESL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ESL이 지금 유럽이랑 북미에서 잘 되고 있는데 향후 또 확대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4월 컨콜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한 ESL이 30에서 40%가량 매년 빠르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70에서 80% 성장했는데 올해도 그 정도 급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그리고 초창기 아니냐 ESL 시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성이 뭐 지금은 거의 다 리테일인데 의류도 가능성이 있고, 공장은 이미 좀씩 하고 있고요. 물류도 뭐 가능성이 있고, 병동이나 오피스, 우주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의류용이 좀 됐을 때 뭐 옷 하나당 ESL 태그를 달면 최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지금 뭐 확실한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뭐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 산업이 가면서 점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강점이 뭐냐, 솔로엠의 강점이 일단 커스터마이징을 잘한다. 우리는 직접 만드니까, 또 수요직 계열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고객사의 요청에 대응하기가 좋다. 뭐 카메라 연동을 해달라,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해달라, 컬러는 뭐 몇 컬러를 해달라, 크기는 뭐 어떻게 해달라, 각각 그 스펙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수직 계열화 됐기 때문에 생산도 직접 하니까 경쟁사에 비해 마진이 좀 좋은 편이다. 그리고 유통 채널들, 즉 리테일 그런 업체들이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ESL로 그냥 해버리겠다, 그거 뭐하러 그 사람 시켜가지고
가격 표시기를 가냐 그러면서 선수금을 주면서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다 코멘트가 나오고 1분기에는 뭐 한 500억 정도 땡겨서 좀 매출을 가져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선수금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작년 4분기랑 올해 1분기랑 체크를 해봤을 때 뭐 대략 그 정도 됐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은 사실 조금 부정확한 거는 그거죠. 전자부품 사업부랑 ESL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해야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북미 그리고 유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비중은 워낙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업체 4곳을 포함해 다양한 리테일 채널 수주 활동 전개 중이고 아까 침투율은 말씀드렸고 그래서 ESL 강점 코멘트는 아까도 커스터마이징 얘기했고 제조업 하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 직접 생산하고 있고 통신 기술이 생각보다 중요한데 프라이서가 좀 다른 방식인데 점유율을 내어준 원이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했고요. 수주 잔고 때문에 일단은 말이 제일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2년치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쌓였다가 줄어들잖아. 그럼 이제 피크아웃 아니야? 약간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이제 계속 의미 있는 수주가 나오면 이제 피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뭐 피크아웃 논리를 맞는 건데 근데 경쟁사는 이렇게 좀 쌓이고 있는데 솔레만 안 쌓인다는 게 조금 이상한 논리는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IR 강도가 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겸손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올해 이제 3, 4칼라 제품에서 7칼라 제품이 출시된다. 약간 컬러를 더 다양하게 해달라는 수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ESL도 또 기술적으로 발전하는데 우리 대응 빠르고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자신감 있어 하는데 또 의심받으니까 좀 억울해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딩하고 계약하기로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돼요. 통신 방식 때문에 뭐 오류 안 나고 잘 됐는지 채택하는데 이제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우리 걸 하기로 확실해졌다? 그러면 이제 2, 3개월 내로 매출까지 뭐 매장이 여러 개니까 이 정도 걸리나 보죠. 그래서 대략 6개월에서 1년 단계 2에서 3개월 단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전자부품 사업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올해는 힘들다. 근데 요약하자면 내년엔 좀 신사업이랑 또 멕시코 공장을 돌리면서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3인 보드인데 3인 보드는 확실히 지금 업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파워 모듈도 있는데 파워 모듈 또한 지금 뭐 그닥 좋진 않고 여기도 이제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면서 또 뭐 조명 쪽도 하면서 저마진에서 고마진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신사업으로도 센서, 2차전지, 헬스케어 관련한 사업들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워낙 사업이 이쪽은 안 좋으니까 정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원익 PN이랑 뭐 전기차 충전기 국책 사업 이런 거 하겠다. 헬스케어도 뭐 우리 뭐 하겠다. 종합적인 느낌은 일단 3-in-1이랑 기존 파워 모듈은 한계가 있으니까 더 부가가치 있는 걸로 하려고 한다. 내년에 좀 더 좋은 숫자를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올해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멕시코 공장이 이제 규모가 되게 커요. 기존에 있던 이제 베트남 공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멕시코 공장이 지어지면 파워 모듈, 전기차 충전기용 파워 모듈, LED 조명용 전력 모듈 등 생산을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ESL은 아직 생산할 의지 없는데 향후 의지 있으면 가능. 그리고 차입금 왜 많은가? 지금 회사가 잘 되고 있어서 그런 재고나 뭐 여러 가지 또 그에 걸맞는 운영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비유동 부채 같은 게 많은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유동 부채가 좀 늘어났다. 뭐 걱정을 크게 하진 않아도 되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금 흐름도 이제 작년 4분기에 꽤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런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 또 부채가 좀 많아도 괜찮은 수준 아니냐. 또 가이던스는 대략 이제 하이투자증권 거를 가져와 봤는데 대략 일단 올해는 ICT 즉 ESL만 믿고 가자. 그리고 대략 증권사 컨센서스 걸 많이 따와봤는데 대충 이제 ESL이 올해 한 매출 800억 아니 8천억대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 1000억대 이상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좀 부진하지만 어쨌든 적자를 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전자부품 사업부 영업이익을 추론하면서 더해주면은 대략 뭐 1300억 전후가 되는 걸로 다들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추정보다 이제 ESL이 더 잘할 수 있냐 없느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다만 지켜볼 만한 가치는 있다. 그래서 1분기에 ESL 곱하기 4배를 해가지고 추정을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고요. 그건 회사에서도 그건 좀 이상하다고 했고, 근데 상고 하저라고 쳐도 YOY로 전반적인 이익 레벨 상승이 높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뭐 전자부품 사업부랑 ICT랑 이제 멀티플이 다르니까 SOTP로 하면은 뭐 충분히 뭐 말이 안 되는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고 태그는 뭐 지금 40배 이상인데 솔렘은 뭐 ESL 사업만 20배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성장률을 봤을 때 설득력이 없진 않다.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지금 성장률이 지금 미쳤기 때문에. 그리고 리스크를 보면 역시 ESL이 좋다고 하더니 피크아웃이면 당연히 최악의 그런 리스크가 되는 거고요. 신규 진입자도 또 조금은 있는 걸로 아는데 유의미한 숫자 보여주고 뭐 그런 거라면 위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전자부품 사업부가 생각보다 숫자가 더 나쁘다면 당연히 또 숫자를 좀 깨먹는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괜찮은데 재무적으로 또 살펴볼 분들은 또 살펴봐야 된다. 주가 레벨은 이제 21년도에는 실망을 되게 많이 줬어요. 이때는 코멘트도 셌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줬고 22년은 숫자가 되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도 안 좋고 좀 무관심의 영역에 가면서 주가도 많이 하락했고 23년 초부터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기간 조정 그리고 3월 달에 삼성전기가 원래 근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엑시트를 했는데 나가도 상관이 없다. 그렇다고 삼성과의 관계가 나빠진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23년에 이제 초부터 이제 이때는 정말 저평가가 돼 있었는데 이때 이제 가치를 알아보고 슬슬슬 가다가 1분기 실적 좋으면서 팍 한번 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ESL 실적이 일회성 아니야 이런 의심을 조금씩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라 상고하자라고 해도 잘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나와봐야 하니까 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전략은 이제 EQ 실적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